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 전원 고발 및 감행 취소 세무조사 착수.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습니다. 신고받은 또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에서 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해영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조사팀으로 매출 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게시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할 이유 2년에 걸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았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났습니다.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입니다. 일하면 안 주고 일 안 해야 주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고용일수 증가라는 본 실험 결과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노동 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던 보수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유인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언론은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실험 참가자 일부가 기본소득으로 자원봉사나 비공식 돌봄 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 높은 직업을 개발하고 실업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이나마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도민 여러분께 중간 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기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 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혜균 한국일식업중앙회, 경기도 지부장, 권중식 한국이용사회, 경기도 지회장, 허나용 대한미용사회, 경기도 지회 부회장,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 남부지회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 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 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지원단체와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7일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리에 재정 관련 지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큰 문제로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관심도 적고 실제적인 조사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방조 또는 조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의 실상이나 객관적 실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순영 경기 여성연대 상임대표, 우순덕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등 기지촌 여성지원 단체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먼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순영 경기 여성연대 상임대표는 19, 20대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했었는데 경기도가 특히 이 지사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경기도민이 절반이 여성이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여러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전달했다. 우순덕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선임 대표는 2002년부터 평택에서 할머님들과 함께한 지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 법령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의회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안을 환영한다며 도 집행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 관련 뉴스입니다. A예비 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 일정 연기 여부를 비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 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 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져 27건이 조정 신청이 진행돼 16건의 합의에 이르렀다.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 수단을 안내했다. 법률 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 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